주지훈 책임입니다. 저희는 기술개혁 장점, 결과, 추측해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개발배경은 저희 건물이나 배나 전선이 깔립니다. 전선이 깔리는데 육상과 저희 조선소가 다른 게 육상은 이제 장비들이 건물에 잘 접근이 가능하고 장비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봇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저장 공간을 제외하고 기계 장비 닿는 공간 제외하고 배관리 시장을 제외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천정에 협소한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장비를 못 설치해서 수작업을 당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렬로 붙어서 당기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발판 위에 올라서 쪼그리고 당기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장비를 개발하자 육상에 있는 장비들을 적용하려고 하니 크기가 크고 절로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작고 가벼운 장비가 필요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주로 배에는 이제 직선절로 이게 회세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는 데는 윈치를 견인 로프를 연결해서 당기게 돼서 기계를 당길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주구와 엔진룸, 그리고 저희 드릴실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나 시추하는 큰 장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 들어가는 케이블 종류에 보면 일반 작은 선, 일반 작은 전원이나 신호선들, 장비에 대한 작은 선들도 있고 파워 케이블에서 큰 태선, 전원을 공급하는 큰 선들이 있는데 특히 큰 선들이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했고요. 연간 저희 국가에서는 한 2만 킬로미터, 43만 킬로미터를 케이블 전선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저희 회사에서는 2만 킬로미터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양이 좀 많고 작업량이 많아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일반 유조선이나 LNG, 컨테이너선,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10만 미터, 100km, 350km, 500km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추하는 대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850km, 1000km, 1500km, 250km, 2500km, 많게는 3000km까지 깔게 됩니다. 특히 작은 배 이런 걸 많이 깔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작업하기 힘들어서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케이블을 많이 깔게 되면 윈치에 배에도 그물 당기듯이 하는 것처럼 로프를 감아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주로 당기는데 이걸 전로에 설치하기는 무리이고 들고 다니기 힘들고 무게도 크고, 그리고 피덕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육상에 쓰는 거는. 근데 경호소에도 저걸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전로가 높이가 130mm에서 150mm 정도 됩니다. 이 사이 단계간에 장비를 넣지 못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길이 330, 폭 115, 110의 작은 컴팩트한 6.3kg의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작동 원리는 여기 보이는 그리퍼라는 부분과 실린더, 전후로 움직이는 실린더, 그리고 이 장비로 케이블 트레이가 있는데 케이블 트레이가 이 양끝에 위치해서 놓고 고정해서 전후를 이동하면서 케이블을 당기게 됩니다. 당기는 원리는 이 누워있을 때 당기면 공을 끌듯이 끌어가고 다시 부진할 때는 들려서 빠지기 때문에 케이블을 그대로 두고 그 그리퍼만 빠지기 때문에 당겨서 이제 상품을 잡고 당기듯이 케이블을 벗어야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케이블 포스 로봇이 있고 그리퍼 부분이 있고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인이 있고 수직 도서를 위한 스토퍼, 그리고 운반 카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가 데크라고 하면 이제 배 메뉴에 있는 갑판에서 케이블 드럼을 놓고 그 위에서 이제 밀어주는 피더기, 크기는 이만큼 큰 대형 피더기를 케이블을 밀어주고 그게 전로에 가게 되면 로봇들을 군데군데 한 10m, 9에서 10m 무게에 당길 수 있는 무게가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당길 수 있는 간격마다 설치를 하고 수직 구간에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에어만 틀어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별도의 동기화 없이 케이블을 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 다른 제품과 차이는 뭐냐? 다른 제품들은 전동식이나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케이블 속도가 맞지 않으면 보설이 되지 않고 한쪽에 부하가 생겨서 망가지게 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보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다른 보설 장비와 유사하게 10m 정도에서 15m 정도 빠르게도 보설 가능하고 태산 같은 경우에는 6m에서 10m 정도 균당 설치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다른 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전로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리고 커서 전로 자체에 설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100mm 이하의 작은 전로 외에는 다 설치가 가능해서 케이블 적용 범위도 넓고요. 가격도 다른 타 제품에 비해서 절반 이하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비교한 건데요. 크기도 보시다시피 작고 다른 타 제품에 비했고 무게도 한 반 이상 3분의 한 30% 정도 큰 무게고요. 작동 방식도 화학으로 해서 우천이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음은 전기 작동이고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외에 다 설치가 불가능하고 가격도 싼 편이고요. 요소 기술 다른 거보다는 수직 전로할 수 있다, 전로에 모든 데 설치할 수 있다, 별도의 동기화가 필요 없다 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여기 별도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 단위는 각도에 따라서 견인력이 설정이 되고 속도가 정해집니다. 이건 테스트한 사진인데 수직에서 이게 내려가지 않고 멈추고 잘 보설되는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강도 FM 해석을 통해서 영상를 검증했고 실린더도 별도 커스텀 주문 제작해서 맞췄고요. 이게 설치해서 테스트를 한 사진인데 전로가 이렇게 300mm 정도 강력만 됐는데 설치를 해서 단계입니다. 제가 실제 적용한 게 2014년도에 이게 개발이 2012년도에 개발돼서 13년도에 드릴십, 에드드 드릴십과 올시스 파이프 설치선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파이프 설치선은 약 보설량이 300만이었는데 300만 미터, 3,00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00m 정도를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서 제가 훨씬 말씀드렸습니다. 적용했고 수동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검증은 저희 연구소 자체에서 케이블 힘 측정과 피복 손상 그리고 내구성 등을 검증했고요. 케이블 메이커 JS 산정과 TMC에서 그 케이블 피복 데미지를 먹는 것과 노화 이런 것들을 서트를 해주고 쉐브론과 페트로너스 선수 측에서 승인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증 결과고요. 100km가 이제 당겨지는가, 속도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거고 지원들입니다. 이거는 테스트한 결과. 대상은 65, 직경, 배경이 65인 길이 9.5m, 무게 133kg짜리 케이블을 당겼을 때 힘이 얼마큼 나오고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 견인력을 측정한 내용. 이거는 알루미늄부터 최대 얼마큼 힘을 당길 수 있는지 직경 80mm짜리를 했을 때 190까지 평균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용 및 효과 드릴십과 즉 대부분 드릴십입니다. 왜 드릴십이 왔냐면 드릴십이 대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직으로 굵은 케이블을 보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술 성숙도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업체까지 아마 판매를 한 걸로 있습니다. 50대에서 100대 정도를 저희 자회사인 T색을 통해서 판매한 시점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3대 제작을 해서 적용했었고요.